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삭제되고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정기국회 일정 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유창선 두 분 모시고 전국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 선생님, 네. 이번 검찰 수사 발표 놓고 여야 대립이 극심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NLL 문제는 크게 투 트랙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유출 문제. 지금 김무성 의원하고 쭉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국가기록원에 없다. 이게 사초 실종 문제인데 이번은 사초 실종에 관한 이제 검찰 수사 발표인데 최근 전국을 보면 이 그 법과 정치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막 굉장히 국민들이 이해하시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일단 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일단락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뭐 검찰은 뭐 법리적 판단을 해서 기소를 했지만 그 번저에는 이른바 이제 친노라는 어떤 정치 세력의 문제가 있고 또 새누리당의 친박과 친노의 어떤 그 정치적 대립 구도 속에 이게 활용되는 측면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문제를 갖고 뭐 이렇게 이 문제가 해소가 되거나 이 이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유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이 너무 침소봉대한 거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검찰이 확인한 이른바 이제 그 초본 그리고 완성본 다 이제 들여다봐도 어디에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NLL을 포기한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없는 거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뭐 은폐의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삭제를 하거나 또 이관을 하지 않거나 그런 이유 자체가 이제 없었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본하고 이제 완성본의 이제 차이도 당초 검찰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얘기했는데 막상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거로 어제는 또 대략 얘기가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뭐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좀 확인된 게 뭐 거의 아무것도 좀 없는데 그런데 검찰이 전체적으로 이 결론을 내리면서 뭔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인 것처럼 좀 몰고 갔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내놓고 전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맞춘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그 부분의 생각이 저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국가기록원에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없었냐를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망자는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서거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국정원에 가게 된 계기도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만 알고 있는 사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사초란 뜻은 기록원에 있어야 되는데 왜 기록원에 없었냐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봉화이 지원으로 가져가서 그게 뭐 바뀌었다는 문제, 그다음에 원본이 삭제됐다는 문제도 그 내용이 초본과 수정본 간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수정이 어느 정도 됐고 그 원본과 차이가 있냐 없냐보다 왜 국가기록원에 이 내용이 없느냐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제대로 좀 밝힌 거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수사의 이제 출발은 바로 이제 그 점이었습니다. 왜 국가기록원에서 이 회의록이 나타나질 않았는지 이 실종, 이 규명하기 이제 위한 거였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제 국가기록원으로 이제 이관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러면은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이었든 간에 사실 이제 뭐 참여정부 인사들 쪽에 이제 불찰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뭐 실수든 뭐든 간에 이관되지 않았다. 그거는 뭐 분명히 불찰이고, 그거는 그 부분에 관한 뭐 어떤 이유든지 좀 책임을 스스로 좀 인식할 그런 필요는 있었다고 이제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이제 해가지고 이거를 좀 이제 의도적인 어떤 그 범죄 행위로 이제 몰고 가는 거, 이거는 사실 검찰이 그만한 결론을 내릴 만한 근거가 지금 제시된 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지시를 한 이유가 이제 뭔지 검찰의 이번 그 발표를 봐도 그게 충분히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은폐하는 것처럼 결론을 이제 내렸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 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갖고 그런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단 말입니다. 좀 더 그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굳이 청와대에는 두지 않고서 국정원에 보관토록 하라. 뭐 이랬을 가능성도 지금 참여정부 인사들은 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는데 왜 그 가운데서 굳이 가장 나쁜 쪽
범죄 행위와 연관된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지 저는 그거는 그렇게 공정한 결론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이제 논란이 수그러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여야 대립이 더 심각해지고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누리당이 지금 문재인 의원 책임론을 강하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배경은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어쨌든 있을까요? 검찰 수사의 단초를 문재인 의원이 기록원에 있는 이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했고 강제적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서 일단 그 기록원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정치권이 멘붕에 빠진 것이 안에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검찰 수사의 시초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면을 좀 키워온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국면을 정치적으로 좀 활용한 측면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문 의원이 최소한 국가기록원에 간 것에 대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판을 키운 일차적 책임이 문재인 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사과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한번 종료해야 될 정치적으로 그 귀책 사유는 문재인 의원이 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도 문재인 의원이 이번 그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적 책임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뭐냐면은 이 회의록 문제를 이제 확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드는 거에 대한 또 이제 야권의 그 정치 리더로서의 이제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아마 문 의원은 좀 저런 것 같아요. 이제 워낙 그 여당하고 이 검찰 쪽에서 자신들을 이제 몰아붙이니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니까 오히려 그 책임 부분을 얘기할 어떤 그런 마음조차 지금 들지 않는 이런 정서적인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저는 문 의원이 국민들한테는 좀 유감을 좀 표하는 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그걸 모르고서 국가기록원에 틀림없이 있다고 공언을 해온 거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인정하는 불찰이었다는 거를 좀 인정하는 이런 모습은 이제 필요하다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새누리당의 목소리를 높일 이런 일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거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 이거로부터 이제 불이 붙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지금 결론이 난 거는 초본을 봐도 회의록 완성본을 봐도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이 확인이 됐고 네.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이제 그 회의록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새누리당은 지금 문 의원의 어떤 책임 이거 얘기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주장을 했던 거 이것이 잘못이었다. 우리가 잘못 알았다. 이걸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부터 좀 밝히는 것이 순서 아닌가 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민주당하고 노무현재단은 짜맞추기 수사다. 네. 또 예고된 결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을 하든 안 하든 이제 공방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가장 원본이 녹음 파일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원에 있는 녹음 파일을 이제 열어보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녹음 파일을 수개한 것이기 때문에 초본이든 그 수정본이든 네. 그것까지 비화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지금 NLL 국면을 양 진영이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이 강한 것이 친도 세력은 대선 패배의 문제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으로 몰린 측면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NLL이라는 어떤 정치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봐지고 예. 새누리당 역시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사이버 사령부 아니면 기초연금 문제에서 계속 수세적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을 오히려 어떤 좀 적과의 동침이 아니냐 서로 이 이슈를 양 진영 간 좀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 과정에서 좀 중도를 대표하는 안철수라든지 이런 또 비노 진영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두 진영이 지나치게 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좀 고도의 정치적 수준에서 활용하는 어떤 그 의구심을 좀 지울 수 없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당분간 이 공방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마 참여정부 쪽 인사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선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그 수사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맞받아쳐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를 그럼 특검해가지고 한번 다시 원점부터 밝혀보자 하는 네. 거는 또 대단히 좀 이제 어리석은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전국 흘러왔던 걸 돌아보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여권 세력 쪽에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친노 프레임, 네. 노무현 프레임 이거를 들고 나와서 그 위기를 이제 넘어서고 탈출을 하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번번이 민주당은 거기에 이제 낚이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됐었고 이번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였었죠. 그렇게 보면은 글쎄 민주당이 얘기권은 특검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지난번에 얘기한 특검의 한 부분으로서 이것까지 포함시키자 이런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의록 문제를 가지고 따로 특검하자 이거는 또 좀 일을 벌리는 좀 어리석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아무리 또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계속해도 정치적 논란만 되고 서로에게 부담이 따르는 거니까 네. 이 정도에서 좀 종결하는 게 뭐 바람직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바람직하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네. 양 진영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근데 여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친노 책임론을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노 책임론이 좀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의록 수사 결과 발표가 친노 진영에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좀 정치적 입지를 좀 일정하게 위축을 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검찰 이번 그 수사 결과에 불공정성 이런 거 의견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참여정부 쪽 이제 인사들이, 그동안에 이 회의록 틀림없이 국가기록원에 있다. 이관은 분명히 시켰다. 네. 워낙 그냥 철석까지 다짐을 하고, 그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 일을 이렇게 이제 벌린 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실수였든 뭐든 간에 이관되지 않은 거에 대한 일정한 책임, 이거는 분명히 이제 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인정을 하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저는 이제 여당이나 검찰한테는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어도 그래도 이제 국민들한테는 좀 그런 인정을 하는 이런 모습은 필요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이 이렇게 이제 결말이 맺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야권 내에서 이제 참여정부 쪽 이제 인사들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친노 진영의 이 정치적인 입지가 앞으로 그렇게 상당히 좀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네. 이런 흐름으로 좀 갈 거로 보입니다. 네. 회의록 공방 얘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청문회 장관 후보 감사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이 단단히 벼르고 청문회를 했는데, 네. 이제 세 분 다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 국민의 어떤 정서 속에서 결정적으로 낙마시킬 수 있는 한 방은 좀 없었지 않았냐라고 네. 봐집니다. 없었지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를 할 경우 두 사람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 입장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야당은 우리가 영어로 오포지션 반대하는 정당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강하게 문제가 있으면 원칙대로 밀고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을 낙마시키면 두 사람은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마치 정치적 뒷거래로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청문 과정을 쭉 지켜봐도 야당이 좀 준비가 좀 부실했다는 느낌이 그간의 언론에 나왔던 내용 이상을 밝혀낸 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진태 총장 후보자에게 삼성 떡값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어떤 증거와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삼성 장학생 아닙니까? 하니까 난 저는 아니다. 맞다면 감찰을 받겠다. 그러고 끝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이 지금 정치적으로 몰린 상태에서 대대적 공세를 예감하고 있었는데 막상 소리만 컸지 청문회장에서는 내용이 없었고 네. 그다음에 흘러나온 얘기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드랍한다면 두 사람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흥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정국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그런 어떤 정치적 모션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경우는 문제는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법인카드를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거의 이제 다 이제 드러난 것 같고, 그리고 네. 본인이 무엇보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자신이 사퇴하겠다고 공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좀 따른다고 이제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문 후보자에 대한 지금 야당의 입장은 전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 후보자 문제하고 지금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를 연계시킨 거, 네. 이건 적절치 못하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청문회, 개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고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인준입니다. 예. 아무리 문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황 후보자가 인준을 못 받을, 인준을 네. 처리도 안 할 이런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연계시키는 거는 전 대단히 좀 비합리적인 방식이다. 그 측면에서 김한길 체제가 문 후보자의 그 법인카드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네. 두 사람하고 연동시키는 문제는 좀 설명하기,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네. 측면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평론가 박상헌, 유창선 두 분 모시고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